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이번에도 논란입니다. 북한의 풀네임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을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동안 상대를 존중하기에 앞서서 상대를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평화를 거절해 본 적이 결코 없다면서 상대가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북한을 북한이라고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불러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북측의 땅도 우리가 수복해야 할 우리의 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수립돼 있는 이 김정은 정부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것도 통일부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북한의 풀네임을 부른 겁니다. 굉장히 논쟁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한번 궁금합니다. 안용환 의원님. 참 이름이란 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어렸을 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주부들이 누구누구씨 부르는 굉장히 원합니다. 이름이란 것에 정체성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김춘수 시인의 시에 보면은 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는데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러주었을 때 과연 꽃이 될까요? 폭탄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1992년에 남북관계 합의서를 북한 측과 만들 때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한 특수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유엔에는 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엔 입장에서 본다면 국제관계 질서에서 본다면 국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서로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북한 이름으로 불러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실 이 이름부터가 북한이 무슨 인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름부터 이제 형용모순이 있는 나라인데 이걸 과연 불러줘야 되는가? 저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측면에 본다면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를 했지만 앞에 항상 형용사가 붙어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북한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정동영 장관이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러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논리인데 그러나 북한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두 국가 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는 북한 김정은이 2년 전부터 23년부터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한 것은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니네는 살고 우리는 살자라고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헌법 제4조에 우리 국가의 책무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위배되는 거예요. 저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럼 헌법을 바꿔야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그래서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그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통일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통일부는 두 국가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북한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의 북한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인데요. 물론 저는 지금 우리가 남한의 과거의 주사파들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지상주의. 꽃 들고 나서 통일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북한서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추종 세력들이. 지금 그런 단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통일을 앞세운 단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 다 어디 갔나요? 북한 지시 따라 한 겁니다. 북한 흉내낸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의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국민적 정서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예. 북한을 조선이라 부르는 통일부 장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현 정부의 공식 호칭은 아니에요. 그냥 정 장관 개인의
호칭인데 안영환 의원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 김유정 의원님 이 지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차관이 북한의 실체를 좀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의 공간을 좀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 했어요. 학술회의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 통일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일단 정동영 장관은 좀 앞서가는 개인 의견을 낸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영원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개헌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선뜻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일단 저부터도 이게 조금 굉장히 낯설고 이게 과연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문제인가 이슈인가라는 생각도 첫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말기에는 또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리가 갖는 엄중함이나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이게 이제 구성의 어떤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에 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추가적인 발언 논란인데.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궁금한 건 김광석 변호사님, 기자들 사이에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이 이재명 청와대의 외교안보실은 과연 정 장관의 저 조선이라는 호칭에 동의하는가? 기자들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사실은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그렇게 부르는 게 맞죠. 우리가 부속도서로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측면에서 저 헌법 위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저렇게 해서 어떤 평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적대 두 국가론을 하고 있는 북한에 호응해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어떤 적대 국가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이걸 호응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적대적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왜 정동영 장관이 저런 식으로 계속 이 언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이랄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지 상당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저렇게 불러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북한과 어떤 우호 관계를 위해서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율을 맞추는 그러한 상황이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두 국가를 고착시키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국가명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통일은 멀어지는 거고 그러면 두 국가가 완전히 적대 국가로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평화가 보장이 되고 뭔가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된다.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할 때는 하고 북한이 잘못됐을 때는 뭐 최근에 우리 인권 문제랄지 처형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뭐 종합대에서 처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북한도 우리를 어렵게 알고 뭔가 조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계속적으로 북한에 맞추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동영 장관이 되면서부터 이전의 어떤 진보 정부보다도 훨씬 더 그게 좀 가속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죠.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한미 간의 인식차를 인정하는 첫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어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는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이제 재미는 뭐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거다. 의원님께 여쭤. 정동영 장관 발언을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기밀 누설 논란이 확산되는 거, 일단 정 장관은 이건 다 공개된 정보에서 내가 보고 얘기를 한 것이다. 기밀 정보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밀 누설했다라고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거고 미국이나 우리 정부 내부에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배우설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정 장관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문제의 어떤 책임을 돌리는 저런 행태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황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쨌건 본인의 발언으로 해서 지금 이 논란이 커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거를 수습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 장관이 마치 이거를 권력 내부에 뭐 소위 이제 동맹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근데요, 정동영 장관은 예전에 장관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또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늘 정동영 장관이 있을 때는 늘 이런 갈등들이 있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모르고 공개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칫 이거를 지금 자꾸 내부의 권력 내부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도 대통령도 이건 기밀 정보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미 간의 인식차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은 공개된 정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한미 간의 연합 비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우리 간의 이제 연합 비밀인데 정 장관이 얘기하고 다닌 거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막에서 한미 간의 인식차가 있다는 거랑 한미 갈등을 인정한다는 거랑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미 간의 인식차는 있을 수 있죠.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그동안에 공개된 연구 보고서나 국제기관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에 따라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밀 정보에 따라서 발언이 유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인식차가 있을 수 있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한미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소통이 잘 되면 한미 갈등이 없는 것인데 마치 이 사실을 가지고 자꾸 키워서 한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키우고 정치적으로 공격에 이용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행태라고 보이고 이미 사실 그 발언의 내용 자체는 이미 예전 보고서에서 다 확인이 됐던 구성 핵시설은 그 예전 보고서에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국 측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통일부도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꾸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가지고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균열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키우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전에 했던 일종의 뭐 색깔론에 기반한 북풍 공세라든지 이런 공작과도 비슷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정 장관이 그 CSIS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좀 취득을 했다라고 했는데 빅터차 한국 석좌가 우리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선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영종 기자님께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오픈된 정보였다. 공개된 정보에서 정 장관은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된 정보와 연합 비밀이라는 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가요? 공개된 정보이면서 연합 비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백한 정 장관의 잘못이고요. 조기에 사과하고 시인하고 본인이 수사를 받았으면 될 일인데 지금 이렇게 질질 끌면서 보름 넘게 대통령한테까지도 지금 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왔고 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늘 지금 브리핑을 한 내용이 저분이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위 당국자로서 기본 인식이 돼 있냐 예. 이런 의문을 갖게 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에도 너하고 나하고 이런 건 비밀로 하자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들은 비밀 내용을 가지고 가서 막 떠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야, 그거 사실 너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야. 이러면 서로 우정이 깨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사인 간에도 그런데 국가 간에 지금 이런 행태를 벌인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요. 정동영 장관이 비밀, 한미 간의 연합 비밀이라든가 국가 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을 보는 그 기준이 됩니다. 예. 미국에서도요, 1974년에 CIA에서
침몰한 소련의 잠수함을 건지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미 대법원에서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한 자료를 내라 이랬더니 CIA에서 그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우리 기관이 확인을 하는 순간 그거는 또 다른 기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너의 논리가 맞다 이래서 그게 글로벌 리스폰스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기밀을 다루는 데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정동영 장관은 분명히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가의 최고 또 북한 관련한 비밀은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정 장관이 얘기한 게 뭐 일반적으로 어디 널려 있는 정보였다 이렇게 오픈 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라늄 2,000kg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지의 사실로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내용이고 빅터차라든가 이런 정동영 장관이 핑계를 대기 위해서 둘러댔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정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군사기밀보호법을 수사할 때도 수사기관이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가지고 다 규명을 합니다. 정동영 장관이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내가 경솔했다 하고 사과하는 그게 저는 외교안보 당국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정부는 기밀 유출은 아니다. 한미 간의 인식차가 있고 지금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미국을 다녀왔더니 미국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국민의힘이 뭐 제출한다고 해임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일단 정치적 공세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뭐 일단 건의안 자체가 뭐 제출된다 하더라도 뭐 해결되지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좀 탄탄히 따져보면 굉장히 본인도 어떤 톤 다운을 했지만 뭔가 양측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시인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미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자칫하면 이게 무슨 이걸 의도적으로 언론이나 야당이 지금 부추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90%의 고농축 우라늄 200kg, 2,000kg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확보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옛날에 하노이 회담 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김정은한테 이야기하면서 너 저기 딴 데 연변 말고 딴 데 있어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로는 비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